다양한 사람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패션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 요즘 옷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일종의 문화 상품으로 여겨진다. 계절이 바뀔수록 사람들의 취향과 유행을 반영한 다양한 옷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시스템 시대로 접어들면서 옷 또한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옷만큼 폐기물의 양도 늘어난다는 사실. 그대로 불을 태우거나 소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대로 남는 어떤 소비재의 한 측면이 됐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된 것은 분명합니다. 빠른 주기로 대량 생산되면서 점점 짧아진 옷들의 수명. 결국 벌어지는 옷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과연 내가 산 옷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버려진 옷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환경오염 부담을 덜고 만족스러운 패션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따라 패션업계들은 계절별로 신상품을 출시한다. 매 계절 옷을 사면서도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이유. 이런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옷들은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의류가 단순히 천연 소재라기보다는 화학적인 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섬유들이 개발되면서 그렇게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땅이건 바다건 그게 쌓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요즘 사람들이 즐겨 입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 청바지. 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약 7,000리터에 달한다. 또 평균 약 32.5kg의 이산화탄소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옷이 오일 다음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오염 물질이라 선언하며 의류 제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옷감을 재단할 때 생기는 폐기물, 그리고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마지막으로 옷이 폐기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물질들은 화려한 패션에 가려져 외면해온 현실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멋을 위한 소비이지만 옷을 위해 소비되는 자원과 오염되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패션을 결코 멋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천연 직물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기술이 천연 직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면이라든가 또 겨늘꾸리, 누에꽃을 통해서 얻는 실크, 그다음에 동물 양이라든가 해서 얻는 울섬유, 그다음에 식물 소재로 해서 뽑아내는 마라는 린넨 같은 섬유들, 이런 천연 소재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학 제품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의류가 단순히 천연 소재라기보다는 화학적인 합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섬유들이 개발되면서 그렇게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땅이건 바다건 그게 쌓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옷은 계절을 대변한다. 몸은 하나이지만 옷은 사계절용이 있기 때문이다. 더울 땐 시원한 옷,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은 체온을 지키고 날씨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요즘은 옷을 단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입지 않는다. 옷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념으로 한 벌씩 맞춰 입었던 옷이지만 요즘은 마치 음식을 구매하듯 옷을 살 수 있다.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업체 덕분이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최신 유행 스타일의 옷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성장은 눈부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외국계 한 패션 브랜드는 매년 급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 한국 진출 10년 만에 매출액 1조 1,169억 원을 달성했다. 단일 패션 브랜드로는 매출 1조를 돌파한 게 처음이다. 지난해 매출 2,905억 원을 올려 전년 대비 22%가 성장한 브랜드도 있었다. 이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성장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실제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패션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의복 구매율과 향후 구매 의향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의복 소비 경향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의복 구매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소비되는 옷들이 결국은 버려진다는 사실이다. 저렴한 가격에 큰 부담 없이 구입한 옷들이기에 한 계절 입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의류 폐기물들이 결국 환경 오염물질로 전락하게 된다. 패스트 패션 시장의 성장은 의류 폐기물을 늘리는 데도 한몫했다. 국내 패스트 패션 시장 규모는 2008년 5천억 원에서 2014년 3조 4천억 원으로 6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발생되는 의류 폐기물의 양도 증가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의류 폐기물은 약 5만 톤이었지만 2014년 약 7만 톤으로 증가했다. 하루에 발생하는 의류 폐기물 양 역시 상당하다. 2008년 162톤에 불과하던 양은 2011년 197톤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213톤으로 6년 동안 약 32%가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옷은 동네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다. 의류 수거함이나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지면 의류 폐기물로 분류돼 헌옷 수거업체에 전해진다.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지거나 망가진 옷들은 수거 이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과정을 거친다. 버려진 옷 가운데 80% 이상은 필리핀,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나머지가 벼룩시장이나 구제시장 등 국내로 다시 유통된다. 서울 숭인동의 한 구제시장.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섰다. 기존의 의류 매장처럼 잘 정돈되어 있진 않지만 손님들 모두 옷을 고르는 눈빛이 꽤나 진지하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도 이 구제시장의 특징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재활용품들, 즉 헌옷들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 속에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열심히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마치 보물이라도 찾을 기세다. 이 옷도 여기서 산 건데 좋아가지고 또 사러 왔어요. 고르게 달려 있는데 좋은 거 만나면 참 그날 횡재죠. 옷뿐 아니라 다양한 잡화들이 구비되어 있는 구제시장. 이곳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파격적인 가격을 꼽을 수 있다. 구제 의류의 경우는 1,000원부터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상품 진열, 품질 면에서 최상의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가끔은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기도 한다. 평소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김한영 씨. 물건을 고르는 손길에서 여유가 묻어나는데 괜찮은 물건을 발견한 모양이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오래된 앱이. 근데 이거 가방, 아까 덱스 같은 거. 이거 굉장히 비싼 가방이에요. 저렴하게 사신 거예요? 그럼요. 한 5만 원 이상 싸게 산 거예요. 평소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옷을 구입할 때도 이곳을 주로 애용한다는 김한영 씨. 그가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사람들이 재활용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 싸고 저렴하고. 한때 이곳 구제시장은 어른들이 줄을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에 희귀한 옷들을 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 한때는 남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조금은 꺼렸던 제품들. 하지만 최근 들어 옷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근데 뭐 동네에서 바자회 같은 것도 하니까 구제옷도 뭐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구제옷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냥 한 번만 또 문제 있으면 세탁소에 맡기면 좋은 옷이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옷과 달리 이런 구제옷만의 혹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빈티지? 빈티지는 오래되어도 가치 있고 또 새롭게 여겨질 수 있는 제품이나 유행을 의미한다. 이곳 구제시장에서 찾아낸 쓸만한 헌옷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보물들을 건지기 위해 요즘은 지방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다. 괜찮은 것도 있어. 한 개 샀거든요. 보여주세요, 산 거죠. 저 바디 샀는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2,000원이. 2,000원. 네, 2,000원. 네, 싸더라고요.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가격에 괜찮은 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구제옷은 중독성이 있다고 말한다. 단 한 번이라도 품질 좋은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본 경험이 있다면 옷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구제시장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대박. 근데 예쁜데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좀 작은? 이거 괜찮아. 근데 좀 클 것 같아. 아니 근데 별로 안 커. 안 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동묘 왔었는데 그때 되게 좀 질 좋은 것도 싸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동묘 옷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깨끗한 옷도 많고 또 브랜드 옷도 여기서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비록 구제시장이지만 중간 상인들이 매일 트럭으로 헌옷을 수거해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늘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옷의 재활용이 늘어나는 의류 폐기물을 줄이는 데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 문제는 사람들마다 옷에 대해 갖는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다. 아무리 멋을 추구하고 패션성이 있고 시즌마다 뉴 컬렉션에 새로운 옷을 사시고 싶고 해도 날이 더워지면 반팔을 입고 추워지면 방한복을 입건 덧옷을 더 입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인간 생활의 펀더멘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이는 옷에 있어서의 생활의 한 측면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입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 입었을 때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옷은 기능적인 측면의 옷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기능을 넘어서 나한테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 옷으로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많은 패션 업체들이 엄청난 환경 오염 부담을 떠안고도 끊임없이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적 욕구에 의해서 몸살을 앓는 것은 지구 환경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5월 서울 한복판인 강남구 청담동에서 조금은 특별한 시위가 벌어졌다. 어떠한 외침도 없이 그저 가죽도 피부다라는 문구를 몸에 적고 반나체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국내외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로 어린 타조를 학살해 가방을 만드는
글로벌 패션 업체를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페타 아시아 지부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큰 타조 도살장에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전 세계에 그 충격적인 영상을 퍼뜨렸었죠.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타조들이 사육되고 도살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그 현장의 어떤 생생한 그런 장면들을 고스란히 보여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타조 가죽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들이 밝힌 타조 가죽 생산 과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인 타조는 보통 야생에서 3년간 부모와 함께 지낸다. 하지만 사육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떨어져 사육된다. 또한 울퉁불퉁한 질감을 얻기 위해 어린 타조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목에 구멍을 내고 거꾸로 매달아 털을 뽑는 등 잔인한 공정을 거쳐 가죽이 생산되는 것이다. 패션계 내부에서는 모피 사용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동물의 모피는 오래전부터 추위를 막는 훌륭한 외투로 쓰였다. 생물의 가죽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재보다 뛰어난 보온성을 갖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이다. 패션쇼의 단골 아이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패션쇼장 바깥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주축이 되어 모피 반대 운동이 벌어진다. 이들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진짜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인조 소재들이 등장했고 동물들의 희생 없이도 충분히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천연 모피를 사용하냐고 반문한다. 모피 반대 운동은 점점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성탄절 미사에 모피 코트를 입고 참석했다가 동물 애호가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모피 사용이 이렇게 뜨거운 윤리적인 논쟁을 가져오는 이유는 모피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조업자들의 잔인함 때문이다. 겨울철 사람들의 필수품 오리털 혹은 거위털 점퍼. 거위털을 얻는 과정은 어떨까? 배 위로 사람 손이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가슴팍에 연한 솜털이 뽑혀나간다. 거위는 생털이 뽑혀 아픈지 머리를 흔들며 꽥꽥 애처롭게 울어댄다. 이 과정에서 힘에 눌렸던 날개가 부러지고 무릎에 끼어 질식하기도 한다. 이런 강제 털 뽑기는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동물들의 희생이 한두 종류,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모피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하는 동물들의 수를 살펴봤다. 여우 모피를 이용해 모피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마리의 여우가 필요하다. 밍크 코트의 경우엔 밍크 80마리에서 무려 200마리가 털과 피부를 내어줌과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다. 모피라고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털만 떠올리겠지만 털을 이용하기 위해선 동물의 피부까지 벗겨내야 하는 것이다. 모피를 위한 동물 포획량은 은밀하게 또 불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미국에서만 약 3만 마리의 동물들이 모피만을 위해서 희생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피를 우리나라도 1년에 약 1,700톤 정도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분히 대체 가능한 인조 모피가 있는데도 왜 여전히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또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정말 진짜로 만든 것이 좋은 것이다, 퀄리티가 높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그 인식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동물들을 이용한 제품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 인조가죽 허리띠를 메고 있고요. 그리고 인조가죽 신발을 신고 그런 가방을 메고, 제가 굉장히 그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어떤 펄을 이용하지 않아도,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기 걸리지 않고 거울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대사회는 난방 기술도 발달하고 또 대중교통도 발달하고 더 이상 추워서 사람이 얼어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훌륭한 대체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좀 인식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기업들도 더 이상 동물들을 이용한 제품에 투자하지 말고 좀 정말 윤리적인 대체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암사동의 한 건물. 이곳은 가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 이들이 이용하는 가죽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언뜻 봤더니 지갑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작업 공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다. 선명한 악어 무늬. 과연 진짜 악어 가죽일까? 오리지널은 아니고 이거 가죽에다가 이 모양을 입힌 거예요. 이 모양을. 그러니까는 이게 악어 머리고 이게 등이죠. 이렇게 등이고 이게 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원래 오리지널 악어는 머리 부분하고 여기까지만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이 배 부분을 갖다가 다시 또 붙여야 돼요.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붙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나오죠. 악어 가죽은 사람의 지문처럼 각각의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런 아름답고 독특한 무늬들은 현대의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물 무늬 비단뱀의 화려한 가죽도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솜씨다. 요즘은 인조 피역도 천연 가죽 못지않은 품질을 자랑한다.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딱 만들기 전 상태에서는 누구나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만든 다음에는 그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냄새를 맡아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기술자들도 딱 만들어진 제품, 봉제가 딱 끝난 제품을 가지고 이게 천연인지 아니면 인조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인조 가죽들. 전문가들도 언뜻 봐서는 천연 가죽과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가죽 제품 제조업자들은 인조 가죽의 보건성이나 내구성이 천연 가죽 못지않거나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가공은 물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요즘은 인조 가죽으로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 뭐 단언컨대 진짜 피역, 진피, 원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인조피역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 같은 건 뭐 인조피역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트나 또 모피까지도 지금 뭐 긴 털 모피나 짧은 털 모피까지도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고 토끼털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굳이 살생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제품을, 그 효과를,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천연 가죽의 질감과 장점은 그대로 흉내내면서도 다양한 가공을 통해서 개성 있고 색다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 없는 동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인조 가죽이 가진 커다란 장점이다. 현재의 의류 산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던 패션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 청바지 브랜드는 청바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공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7억 7천만 리터의 물을 절약했다. 유기농 면과 재활용 플라스틱 병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신제품을 선보인 업체도 있었다. 헌옷을 가져오면 옷 가격을 할인해주고 그렇게 수거된 헌옷을 재활용해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한다. 많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본인 그 브랜드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 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떤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의 후원을 하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한 그 돈의 일정 부분이 다시 자연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대량 소비와 대량
뭐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보완책이 될 수가 있겠죠. 서울의 한 패션 잡화 매장. 이곳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을 모아 판매하고 있다. 버려진 그물을 활용한 패션 소품, 폐기된 건축 자재들도 가게 인테리어 소재로 활용되었다. 재활용 소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패션 제품의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뜻 봤을 때 평범해 보이는 이 양말은 재료가 옥수수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친환경 양말. 패션에 사회적 가치를 담고자 했던 한 벤처기업에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다. 처음부터 옥수수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양말을 만들어 보자가 처음이 시작이었었고, 하지만 조금 더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좋은 양말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옥수수 섬유라는 소재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양말로 도입해 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됐었죠.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옥수수 섬유는 땅에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차체 분해돼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천연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합성 섬유로 인한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저희가 사실 이 옥수수라는 소재를 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 그런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또 옥수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 때문에 실제로 빈곤 문제가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 저희는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또 동의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같은 기업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빈곤 문제는 없어지는가? 옥수수가 진짜 먹어야 될 사람들이 못 먹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옥수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한테 옥수수를 심게 하자라고 해서 옥수수 농장 만들어주는 사업을 아프리카에, 미얀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한 2개 국가 정도를 정해서 옥수수 농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환경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해 국내 한 대기업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태원에 위치한 한 의류 매장. 이곳에서 판매되는 옷들은 기존의 옷을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감각이 돋보이는 제품을 보는 순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단순히 헌옷을 이용해 만든 게 아니라 팔리지 않은 새 옷들, 즉 재고를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패션 대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만 저희가 팔고 남은 제품이 버려지는 것도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과거에는 소각을 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도 파괴하고 많은 제품들이 너무나 아깝게 버려지는 거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소각될 상황에 놓인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불량 산업 폐기물들도 소재로 활용된다. 새 것이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동차의 에어백과 시트 커버가 이렇게 멋진 패션 소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군에서 사용된 후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군 의류, 텐트, 그리고 낙하산은 제대로만 활용하면 패션의 멋스러운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이 매장은 피팅룸까지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해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자신들의 굳건한 패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매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옷마다 붙어있는 큼지막한 라벨이다. 여기에는 3, 5, 8 등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바로 제작된 제품의 수량. 재고를 이용하다 보니 가끔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도 나온다. 지금 현재 패션에서 이제 SPA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빨리, 싸게 만드는 패션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이고 슬로우 패션도 조금씩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매장이 좀 존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기존에 그런 SPA 패션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옷들도 있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정 고객들도 계속 쌓이면서 브랜드의 인지도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공익적 가치도 패션을 통해서 좀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옷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의류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 공장을 찾았다. 작업실로 들어갔더니 직원들 모두 각자의 파트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의류 제작 과정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터.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의류 제작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먼저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로 들어온 옷의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저희가 지금 해체를 8부분을 해체를 했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수정 작업을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해체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이제 베스트로 변신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소매를 사는 수정을 해서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베스트로 탈바꿈을 할 거예요. 네. 일반 옷들은 옷감을 이용해 디자인한 대로 패턴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옷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는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옷을 구현하기 위해서 패턴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이 계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고 옷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개념인데 옷을 만들고 난 이후에 또 버려지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끝까지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옷도 마찬가지로 니트도 사실 이제 버려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여성에게 이제 어울리는 이제 상의를 디자인을 한 거죠.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한두 벌을 만드는 느린 작업.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 다행인 것은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특히 해외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제품에 담긴 의미도 그렇지만 재고를 활용해 만든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독특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좋은 반응을 얻기 때문이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업이고 되게 이윤도 창출이 별로 안 되고 지금 시작은 되게 힘들게 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보는 그런 사업이고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 제품들은 지난해 국제 디자인 시상식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패션의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것이다. 디자인의 우수성과 더불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패션 비즈니스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옷의 재활용은 익숙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람들의 의류 리사이클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리컬렉션이라는 추억을 담은 상품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재고들이 아니라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추억을 가진 재고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본인의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남편의 옷을 가지고 부인의 옷을 맞춤으로 제작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추억이 담긴 옷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작업은 재봉틀만 사용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김봉숙 씨는 최근 재봉틀을 배우기 시작했다. 멀쩡한 채로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재봉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철진한 옷들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소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봉숙 씨가 재봉틀로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옷을 가져다주는 이웃들도 생겼다. 예상외로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헌옷들도 꽤 많네요. 예, 많죠. 왜냐하면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주는 옷들도 많아요. 친구들이 주는 옷들도 많고요. 버리긴 다 아깝잖아. 옷을 준 사람들한테 다시 그 가방 같은 거 만들어서 리폼해서 주면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청바지로 이것도 만들었어. 그거 땡땡이잖아. 애기들 옷 가지고요. 강아지. 누구세요? 저희요. 선생님 오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이거 제가 입던 한복인데 이거 뭘 어떻게 만들까 이거? 이게 주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앞치마하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자수도 예. 고급스럽고 강아지 옷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복이요? 네. 강아지 한복? 그죠? 이게 한복감이니까 예. 강아지 한복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실래요? 선생님이 도와주셔야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재봉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오래된 한복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의 옷을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됐는데 한번 봐주세요. 깔끔하고 예쁜데요? 강아지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옷도 거의 한 철 입고 안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쌓여있는 옷들 보면은 너무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그걸 리폼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주부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옷수선에 관해서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헌옷들을 리폼해서 누군가에게 입혀질 새로운 옷을 만드는 과정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다. 바로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과 옷에 담긴 추억을 공유하며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가정에서 재활용되는 옷들은 의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옷이란 참 신기한 물건이라고 한다. 매 계절마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막상 외출을 하려면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란다.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고 일어나면 신제품 의류들이 쏟아지는 세상.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옷들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소비자들이 쥐고 있다. 내가 뭐 하나 아꼈다 그래서 당장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나한테 혹은 우리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지 사실상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무슨 옷을 살까 고민했지 어떻게 버릴까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옷의 디자인과 소재 그리고 색상을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했다. 어쩜 우리는 늘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신경했던 것은 아닐까. 화려한 패션과 그 이면에 가려졌던 한 벌의 옷에 담긴 이야기들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볼 때다.